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파워뱅크 2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제품은 230A 짜리고요, 이 제품은 300A 짜리 파워뱅크예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리나 파워뱅크라는 곳에서 드디어 완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앞쪽은 좀 심플한 버전으로 이렇게 파워뱅크가 출시가 됐는데, 230A 파워뱅크 30대, 300A 파워뱅크 30대, 이렇게 60대는 조금 저렴하게 한정 공동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동구매 가격이 230A 같은 경우는 KC 인증을 받은 12A 충전기를 포함한 가격이 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A 같은 경우는 역시나 12A 충전기를 포함한 가격이 12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와, 정말 저렴하죠. 230A 기준도 100만원이 안 넘어가는 그런 파워뱅크가 여태까지는 거의 없었죠. 현재도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300A도 마찬가지로 125만원대면 정말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상계도 TK15 좀 비싼 녀석이 들어갔고요. 내부에는 액티브 밸런스 또 BMS도 용량이 큰 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개봉을 해보고 내부는 어떤 회로가 들어가고 또 액티브 밸런스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배선이라든지 단자 같은 경우는 연결이 잘 됐는지, 전선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전선들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 230A하고 300A가 있는데 300A짜리를 개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방전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방전 테스트는 10A로 30시간을 해야 되지만 그게 진짜 힘든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30시간 동안 방전을 해볼 거고요. 일단 이 전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떠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 또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230A 파워뱅크의 사이즈를 먼저 재볼게요. 길이 같은 경우는 32cm가 나오고요, 가로 길이 같은 경우는 18.5cm,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25cm 정도가 나옵니다. 뭐 손잡이까지 포함하면 26cm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무게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포함한 무게가 22.8kg가 나왔고요, 230A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케이스 때문에 조금 더 무거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또 못 들 정도의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00A는 좀 무겁더라고요. 300A는 약 29kg 정도 나갑니다, 무게가. 300A의 길이, 자, 300A의 길이는 40cm가 나오고요, 가로 길이는 역시나 18.5cm로 똑같고요, 높이도 25cm로 동일합니다. 300A는 길이만 40cm로 늘어났죠. 자, 230A 같은 경우는 32c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300A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길이가 40cm로 늘어가고, 이렇게 폭이나 높이 같은 경우는 230과 300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0A 같은 경우는 무게 때문에 손잡이는 지금 한 개로 샘플을 받았는데 두 개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들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전면에 있는 단자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300A와 230A는 전면이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시가포트부터 핸드폰 충전 단자까지, 그리고 대전류 단자까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켜시게 되면 이제 적상계가 켜지겠죠. 자, 적상계 같은 경우는 TK15 350A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230A에도 350A까지 허용이 가능한 TK15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C가 포트가 3개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조금 나름 고급스러운 그런 C가 포트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 충전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PD 타입, C 타입으로 충전하는 그런 소켓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좀 고급스럽고, 우리가 이제 C타입이 많잖아요. 요즘에 야외에서도 C타입 충전을 좀 편하게, C2C 충전이라든지 또 PD타입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단자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파워뱅크에서 좀 부족했던 C타입 단자를 이렇게 넣어놔서 이 부분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사용을 안 할 때는 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켜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두 개를 동일하게 넣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XT90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캡으로 된 XT90 단자인데, 이 XT90 단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충전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이제 파워 탭을 연결을 할 때 출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충전을 할 때는 충전기를 꼽으시면 되고, 출력을 할 때는 파워 탭을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좀 높은 전류, 우리가 이 시가 소켓으로 안 되는 제품들은 여기에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대전류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뭐 인버터나 또는 엄청 좀 높은 전류를 사용할 때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전류 단자도 이 스위치가 꺼지면 작동을 안 합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단자들을 제어하는 스위치입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외관은 좀 깔끔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TK15나 LED 스위치 그리고 단자들을 보면 좀 저렴한 단자들로 구성을 한 게 아니라 좀 고급스럽게 심플하게 나오긴 했지만 고급스러운 단자들로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저렴한데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이 단자들을 다 넣어줘서 외관은 정말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전면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볼트들을 풀어서 이 파워뱅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전선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나사를 다 풀었고요. 이제 개봉을 해 볼게요. 자, 위쪽에는 이렇게 스펀지로 작업을 해놨고, 자, 이렇게 내부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4셀로 작업이 잘 돼 있고, 정말 깔끔합니다. 지금 내부를 보시면 배터리가 있고 BMS가 있고 이쪽에 액티브 밸런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B 플러스 같은데 B 플러스에서 나오는 메인선 같은 경우는 실리콘 4AWG를 사용을 했네요. 상당히 두꺼운 녀석을 사용을 해가지고 출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단자에도 이렇게 풀림 방지를 위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것도 보이고요. 배선 연결이라든가 이런 수축 튜브 같은 것도 정말 깔끔하게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쪽을 보니까 회로하고 액티브 밸런스가 들어가 있죠. 자, 회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390A의 회로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300A 같은 경우는 300A로 많이 쓰는데 390A 용량을 써가지고 좀 비싼 녀석이에요. 이것도 회로만 해도 뭐 한 10만원 가까이 나가는 제일 좀 높은 녀석을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자, 액티브 밸런스 같은 경우도 약간 고급스러운 5.5A 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방식과 되게 비슷하죠. 회로 같은 경우는 390을 썼고 액티브 밸런스 같은 경우는 5.5A 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 단자들 작업해 놓은 거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길이도 잘 맞추고 절연 작업도 되게 잘 해놨네요. 그리고 우리가 C가 포트를 연결을 하는데 실리콘 12AWG를 사용을 했어요. 상당히 두꺼운 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과열이 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배선들은 다 12AWG로 연결이 돼 있고 XT90 단자 같은 경우는 또 10AWG를 사용을 했네요. 전선을 아끼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만들려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리콘 작업이나 지금 절연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연결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션트 저항도 고정을 잘 해놨습니다. 따로 추가로 받침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잘 해놨고요. 역시나 또 풀림 방지가 되도록 이렇게 작업까지 다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을 보시면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 장치를 따로 브라켓을 만들어서 배터리가 흔들리지 않게 배터리도 잡아줬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배터리 작업이 너무나 깔끔하게 된 상태예요. 이쪽의 단자들을 작업한 모습이나 이쪽 회로 연결하는 모습, 그리고 배터리 쪽으로 연결되는 전선들을 보면 정말 깔끔하게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스펙에 넘치는 BMS는 390A, 액티브 밸런스는 5.5A, 그리고 전선들을 보시면 12AWG 실리콘 전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부에 우리가 300A 기준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좀 풍족한 그런 스펙으로 내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조립을 하고 이번에는 방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230A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인버터로 드라이기하고 청소기를 한번 구동을 해볼 겁니다.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1400W 정도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기 같은 경우는 1800W 정도 소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먼저 구동을 해보고 그 다음 청소기, 그 다음에는 청소기와 드라이기의 1단 정도를 해서 대략적으로 200A가 넘는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260A BMS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200A 선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 한번 사용하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드라이기를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지금 드라이기를 사용하니까 드라이기는 1.5kg 정도 소비 전력이 나오네요. 암페어로는 120A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 3분 정도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 120A 정도 소모하는 이 헤어드라이기 1500W 정도를 약 3, 4분 정도 구동을 했는데 뭐 전혀 문제없이 작동을 하고요. 지금 뭐 배선 같은 경우도 미지근한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커버가 되는 정도고, 이번에는 청소기를 구동을 하면서 헤어드라이기를 구동을 같이 해서 대략적으로 2kg가 넘어가는 출력을 한번 또 3, 4분을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S 자체가 260A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260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대략적으로 200A 선, 그러면 와트수로는 한 2400W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기를 구동하니까 1.9kg가 나오네요. 150A. 이번에는 헤어드라이기 1단.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헤어드라이기 1단까지 구동을 하니까 230A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2.8kg를 소비하고 있고요. 230A로 약 또 3분 동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청소기와 드라이기를 같이 돌리면서 2800W를 소비를 했는데 충분히 구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230A 파워뱅크로 방금 230A를 소비를 했잖아요. 방금 제가 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무리가 있는 테스트입니다. 2.8kg까지 꾸준히 사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잠깐 사용하는 220V 같은 경우는 이렇게 2.8kg가 되는 약 230A 용량이 되는 녀석도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 2800W를 약 3분간 구동을 시키니까 지금 실리콘으로 연결된 6AWG 같은 경우는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뭐 데일 정도는 아닌데 살짝 뜨거운 정도라서 너무 오래 사용하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230A 파워뱅크로는 대략적으로 2kg 내외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300A 파워뱅크 기준으로는 3kg 내외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230A 파워뱅크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인버터 성능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파워뱅크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는 사용이 가능하구나,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리나 파워뱅크에서 공구하는 230A, 300A 파워뱅크를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내부를 살펴보니까 전선이라든지 회로라든지 부품들 전체가 저렴한 녀석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스펙에 맞게끔 훨씬 더 오버 스펙으로 좋은 녀석들로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내부 구조였고요. 실제로 방전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고 출력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캠핑에서 사용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녀석이고요. 자, 정말 가격도 저렴한데 내부의 이런 부품이라든지 완성도가 너무나 높아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0대씩 230A 30대, 300A 30대 일단은 성공동구매로 진행을 하고 받아보시는 날짜는 3월 중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나 파워뱅크 카페를 방문하셔서 공동구매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이니까 빨리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보면은 AS 기간은 1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셀이 틀어지거나 혹시나 자연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무상 처리로 1년을 보증을 해준다고 하고요. 우리가 캠핑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파워뱅크이기 때문에 꼭 이 제품을 사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 만족도가 엄청 높은 제품이고요. 실제로 뭐 제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좋게는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나 깔끔하게 잘 만드셨고,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